어제 그러니까 유가족은 이런 얘기했어요. 왜 언론에게 기자회견을 하느냐 병원이. 그렇죠. 유가족에게 브리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 숨어 있는 네. 그 중요한 대목이죠. 네. 심지어 유가족에게는 브리핑 일정을 미리 안 가르쳐 줬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은폐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네요. 의료 사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지난 토요일 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4명의 아이들 모두 중환자실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중증의 아이들로 알려졌죠. 하지만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숨지는 거는 워낙 이례적이어서요.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검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 한번 연결을 해보죠. CBS 김명지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명지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이대 목동병원 별관 장례식장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상황, 밤사이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유족들은 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로 이동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에 도착한 이들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 아이들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참 날벼락 같은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정확히 취재해 보셨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신생아 4명은 지난 16일 밤 9시 31분부터 10시 53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이대 목동병원 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연이어 숨졌습니다. 네, 의료진은 이들 4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총 6차례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어 밤 11시 7분쯤에 환자의 보호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양천보건소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역시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후의 상황들을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요, 원인은? 병원 측이나 관계 당국은 아직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괴사성 장염 등의 구체적인 병명이 또 거론되기도 했지만 괴사성 장염. 네, 이런 병원과 보건당국, 경찰 등은 이 역시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설만 무성한데 우리가 지금 뭐 그 가설들을 논하는 건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오늘 부검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경찰과 유족들은 이제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로 이동해서 8시 반 정도에 현장에 도착하면 9시가 조금 넘어서 부검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검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 시기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우선 부검을 마치고 가소견이 나오면 우선 이를 따라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병원에 언론 브리핑이 있었죠. 그 현장 영상을 보니까 현장에서 유족 한 명이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는 걸 봤어요. 지금 유족들 입장, 유족들이 생각하는 뭐 문제점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까? 네, 어제 있었던 병원 브리핑 현장에서 자신을 사망한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유족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족은 병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브리핑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현장으로 나왔다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 유가족들을 우선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네, 또 앞서 유족들은 심정지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5시 이전부터 일부 아이들의 배가 볼록하고 호흡곤란을 보이는 등의 이상 증세가 있었다고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역시 이런 문제 제기 사실을 시인했고요. 앞으로 경찰 수사에 따라서 이런 문제 제기의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부검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김명지 기자. 부검 현장까지 쭉 따라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황 속에서 뭐 속보가 나오면 또 바로 연결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CBS 김명지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많이 보셨겠는데요. 난리가 난 사건이에요.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16명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다 상태들이 아이들은 미수가요, 각각 다른데 미수가. 대부분 일찍 태어난
예.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미숙아라고 부르지만 좀 일찍 나온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질환은 다 달라요. 그래서 16명의 상태는 다 다른데 이 중에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원인 모를 사망을 한 겁니다. 너무 끔찍해요. 네, 이게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제가 병원 측에 이제 기자회견 발표를 보니까 조금 속이 더 상한 게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을 했다. 이렇게 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모든 심폐소생은 적극적이에요. 그럼요. 소극적인 심폐소생 보셨어요? 위급 상황에서 하는 그러네요. 그리고 병원 스스로가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건 맞는데 병원 입장에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거는 하루가 지났는데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을 모르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병원은 즉각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기에 문제가 있었다. 세균 감염에 문제가 있었다. 무엇이 이제 상태 조절이 잘못됐다. 근데 지금도 원인을 모르니까 당국이 알아서 찾아달라. 그럼 저는 여기서 걱정되는 게 이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은폐 의혹 이런 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이 좀 떳떳하게 정말 석고대죄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철저하게 또 보상과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의료계에서 그렇듯이 또 좀 면피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보도는 그렇습니다. 사망한 4명의 신생아 중에 3명이 세균 감염이 확인됐어요. 혈액에서 세균 감염이 확인됐는데 무슨 세균인지는 이제 배양을 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20일 이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괴사성 장염에 걸려 있었다. 근데 이건 이제 주로 신생아들이 또 종종 걸리는 질환이거든요. 장염.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또 경찰이 조사해서 우리는 발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병원 측은 뭐 관할 보고서에 알렸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허위였고 경찰이 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초에 112에 신고한 것도 유가족 중에 한 명이었고 여기서 경찰에 알리고 경찰이 보건소에 알리고 이 과정 자체도 그런데 그 병원은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가 보건당국에 알렸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왜 거짓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오전에 아마 부검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해서 그 국과수에서 부검이 시작이 됐을 거고 양천경찰서하고 별도로 그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 의료사고 전담팀이 투입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죠. 어제 유가족은 이런 얘기했어요. 왜 언론에게 기자회견을 하느냐 병원이. 그렇죠. 유가족에게 브리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숨어있는 그 중요한 대목이죠. 심지어 유가족에게는 브리핑 일정을 미리 안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은폐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네요.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인큐베이터에 잠시라도 신생아를 넣었던 부모님들은 아마 지금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또 부검을 하게 됐으니 이 유가족들 어머님들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병원 측의 과실이 반드시 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의 그 흔적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냥 이 병원 쪽의 발표를 그대로 따르면 5시 44분에 한 아이에게 심정지가 확인돼서 심폐소생을 해서 살려놓습니다. 근데 다시 또 심정지가 옵니다. 그 사이 7시에 또 두 번째 신생아가 심정지가 옵니다. 9시와 9시 8분에 또 다른 세 번째, 네 번째 신생아가 심정지가 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같은 신생아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죠. 같은 섹터에 이러면은 있던 뭔가 아이들이. 공통의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 환경 자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추정은 그렇고요. 원인은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책임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병원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 마치 뭐 아이들의 무슨 병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늘 사고가 나면 다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책임을 안 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태도가 너무 지금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표현이어서 유가족이지만 며칠 전까지 배 아파고 자기 배 안에 있던 애들 아니에요.
그 조산이 돼갖고 미리 나온 아이들인데. 그렇죠. 저희 큰아이도 인큐베이터에 좀 있었거든요. 저희 둘째도 그랬거든요. 태어났을 때. 그렇죠. 그 분위기 알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8주 70둥이 어머님 글도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그 배용준 씨 부인 박수진 씨. 그래요, 맞아요. 그때는 삼성병원이라 병원은 다른데 이 신생아 인큐베이터. 이 엄마들은 니큐라고 부릅니다. 은어로. 니큐에 이 순서가 정말 절박한 아이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좀 연예인의 자제라는 이유로 특혜받은 거 아니냐 가지고 아주 난리가 인터넷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새치기 논란도 있었고 상태가 호전됐는데 또 계속 있었다. 태어나지 않고 태어날 때까지 쭉 거기 있다 나갔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병원 해명이 없어서 이제 더 시끄럽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더 훨씬 큰 사태가 터졌습니다. 샵 1035 문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기용님, 저도 8주 70둥이 엄마였어요. 아이가 지금 12살이 되어 건강해도 신생아 중환자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엄마 마음 저도 잘 알지요. 장명진님, 책임자는 분명히 문책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 병원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목동병원에서 사고가 잦아왔고 무척 그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근에 어린이에게 주사하는 주사약에서 날벌레가 나왔어요. 애벌레가 나와서 주사약에 벌레가 있다. 이 깜짝 놀랐던 문제고 이건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요. 또 그 전에는 특히 이 아이들을 다루는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 있는데 그걸 몰라서 역학조사 결과 잠복결핵이 몇 명에게 전이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 목동병원이 목동병원에서만 그리고 2013년에는 엑스레이를 좌우가 바뀐 걸 계속 썼어요. 만약에 왼쪽을 수술했으면 오른쪽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부주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수많은 단계에서 그 게이트 키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문지기들이 모두 다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건 누구 한 사람의 실책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그 조직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지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브리핑 단적으로 이 태도를 봐도 여기서 드러난다고 봐요. 이 부모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걸 어떻게 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유가족들 가족분들 상처 2차 3차 상처 받지 않도록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여론 근데 요즘은 이제 여론 이거 대충 호도해 갖고 여론을 잠재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SNS가 워낙 광범위하게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태도가 제일 문제인 거죠. 왜 정말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먼저 합니까? 그러니까 이대 목동병원 검색어 실검 1위가 계속 뜨니까 자신들의 병원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그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 기자회견을 먼저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순서는 유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있었고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책임질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했잖아요. 아이를 보호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큐베이터 병원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머지 12명의 아이들을 4명은 이제 검사 확진을 해서 퇴원을 시켰고 8명은 전혀 다른 병원으로 이제 분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질 않죠. 아니 그리고 잘못했으면 오히려 가족들한테 얘기하면서 쉬쉬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언론에다가 다 공개. 이미 이제 터져 나온 이유니까. 항상 우리나라의 사과의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과거에 대한항공 그 조연아 씨 사태도 마찬가지고 잘못을 했으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과를 해야지 왜 국민들에게 왜 고객들에게 사과를 합니까? 일단 그 사과의 주체가 잘못돼 있고요. 사과의 방식도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여기까지 나아가 줘야 되는데 글쎄 우리도 없던 일이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태도죠. 그거 지금 벌써 10년 전 일이죠. 태안반도 그 유조선 삼성이 사고하는데 70일이 걸려요. 맞아요. 그거 하나 사고하는데 그러니까 뭐 원인 규명 일단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내려갖고
그 얘기한 게 지금도 동영상에 돌잖아요.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건 저래서 문제 저건 이래서 문제 그러니까 노무현한테 확 화를 내잖아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태안이 아니라 메르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 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훨씬 더 사과에 오래 걸린 것도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는 수년 후에 사과를 9년이요. 많은 돈 했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아직 멀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이게.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수정님 참 어린 생명의 꽃도 못 피고 가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모 엄마들 심정이 조금 며칠 전까지 배 아프던 홍기혜님 저는 1.49kg 조사나 출산한 엄마입니다. 남일 같지 않아요. 외부인 출입 금지시키고 부모도 철저히 소독 완료 후 출입 가능한데 어쩌다 이런 일이.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있었을 거예요. 보기에는. 6228님 가슴에도 묻을 수 없는 여린 아기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못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괴사성 장염 등의 구체적인 병명이 또 거론되기도 했지만 괴사성 장염. 네, 이런 병원과 보건당국, 경찰 등은 이 역시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떤 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설만 무성한데 우리가 지금 뭐 그 가설들을 논하는 건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오늘 부검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경찰과 유족들은 이제 곧 국립과학사연구원 서울 분소로 이동해서 8시 반 정도에 현장에 도착하면 9시가 조금 넘어서 부검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부검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 시기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의료 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우선 부검을 마치고 가소견이 나오면 우선 이를 따라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병원에 언론 브리핑이 있었죠. 그 현장 영상을 보니까 현장에서 유족 한 명이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는 걸 봤어요. 지금 유족들 입장, 유족들이 생각하는 뭐 문제점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까? 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16명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다 상태들이 아이들은 미수가요, 각각 다른데 미수가. 대부분 일찍 태어난 산모의 상태라서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미수가라고 부르지만 좀 일찍 나온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질환은 다 달라요. 그래서 16명의 상태는 다 다른데 이 중에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원인 모를 사망을 한 겁니다. 너무 끔찍해요. 네, 이게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제가 병원 측에 이제 기자회견 발표를 보니까 조금 속이 더 상한 게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을 했다. 이렇게 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모든 심폐소생은 적극적이에요. 그럼요. 소극적인 심폐소생 보셨어요? 위급 상황에서 하는 그러네요. 그리고 병원 스스로가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건 맞는데 병원 입장에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거는 하루가 지났는데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을 모르는 게 있었던 병원 브리핑 현장에서 자신의 사망한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유족이 나타났습니다. 예. 이들 유족은 병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브리핑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현장으로 나왔다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 유가족들을 우선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네, 또 앞서 유족들은 심정지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5시 이전부터 일부 아이들의 배가 볼록하고 호흡곤란을 보이는 등의 이상 증세가 있었다고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역시 이런 문제 제기 사실을 시인했고요. 앞으로 경찰 수사에 따라서 이런 문제 제기의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만큼 오늘 부검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김명지 기자. 예, 부검 현장까지 쭉 따라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상황 속에서 뭐 속보가 나오면 또 바로 연결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CBS 김명지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많이 보셨겠는데요. 발견한 사건이에요. 이대 목동병원의 어제 유가족은 이런 얘기했어요. 왜 언론에게 기자회견을 하느냐 병원이. 그렇죠. 유가족에게 브리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숨어 있는 중요한 대목이죠. 심지어 유가족에게는 브리핑 일정을 미리 안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은폐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네요.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지난 토요일 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4명의 아이들 모두 중환자실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중증의 아이들로 알려졌죠. 하지만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숨지는 거는 워낙 이례적이어서요.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검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 한번 연결을 해보죠. CBS 김명지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명지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이대 목동병원 별관 장례식장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상황, 밤사이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유족들은 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로 이동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에 도착한 이들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 아이들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참 날벼락 같은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정확히 취재해 보셨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신생아 4명은 지난 16일 밤 9시 31분부터 10시 53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이대 목동병원 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연이어 숨졌습니다. 네, 의료진은 이들 4명의 환아들을 상대로 총 6차례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단 1명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어 밤 11시 7분쯤에 환아의 보호자 중 1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양천보건소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역시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후의 상황들을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요, 원인은? 병원 측이나 관계당국은 아직 명확한 원인을 밝혀